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혜린 앵커의 그 뉴스를 네. 뺏어서 먼저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새벽에 나온 속보인데요. 백악관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말레이시아 갔다가 일본까지는 어제까지는 밝혀졌는데 네. 한국은 말 안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한국 일정도 말을 했네요. 네, 캐롤라인 레베 백악관 대변인께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와서 이제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에이펙 점심 식사 오찬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에이펙에 참석한 정상들과 저녁 일정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레비 대변인은 이제 부산에서 만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측에 따르면은 부산이 아니라 경주에서 만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예. 부분 약간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지금 무역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일정이 워낙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확한 결론이 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도 얘기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문제잖아요. 지금 네. 뭐 정책실장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 계속 미국에 갔다가 한국 갔다 다시 또 갔다 왔다 오늘 맞아요. 새벽에 또 돌아왔던데. 네네. 근데 정책실장이 핵심 쟁점에서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초반에는 잘 되고 있나 싶다가 좀 굉장히 그 타협이 어렵구나라는 분위기는 느껴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일 날 다시 들어갔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돌아온 건데요. 예.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일부 진전은 물론 있었다. 하지만 양측 간의 입장차가 워낙 팽배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마지막에 급진전된 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같이 귀국했는데요. 갈 때는 따로 갔습니다만 올 땐 같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김 장관 얘기는 실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예,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밝혔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아마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하는 것은 여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잘 하신다면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긴 합니다. 그러게요. 네, 예. 한미 관세 협상이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것 외에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회담이 가능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30일에 만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까요? 네, 사실 이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 만다 만난다 안 맞아요. 만난다 하다 이제 결국 이제 만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시진핑 주석 만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마찬가지로 무역 협상 타결 문제인데요. 히토류 문제 그리고 양국 간의 뭐 소프트웨어 수출 문제도 있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일정이 워낙 짧다, 그냥 잠깐 만날 것 같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 가장 최근에 나온 인터뷰는 길고도 중요한 인터뷰가 그러니까 만남이 될 것 같다 말했기 때문에 아마 시 주석과 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바뀐 이유의 배경을 보면 푸틴 대통령과 대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자 지구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트럼프도 실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만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은 일단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해서 러시아를 좀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미중 회담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러시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워낙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좀 자신감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가장 아킬레스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히토류입니다. 네. 네. 중국이 거의 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기 때문에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히토류 수입을 다변하는 정책을 펼쳤고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호주도 히토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개발 그리고 핵심 광물을 개발하는데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안을 마련된 상황이니까 예. 시 주석과 대화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도 부탁할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석유를 싸게 팔고 있거든요. 경제자가 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만날 때 아마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좀 중단해달라 이런 부분을 시 주석과 얘기할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이런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다 펼쳐놓고서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가져갈지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다음 달 10일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이제 휴전 합의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진일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온다는 건 확인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주가 또 주목받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그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그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나 봐요. 네, 일단 뭐 며칠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21일부터 22일까지 요미우리 신문이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는 대답이 71%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출범했을 때 50%였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물론 높게 나왔고 특히나 이시바 내각이 9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요. 3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젊은 층이 좋아한다는 건데요. 예. 18세부터 39세까지 젊은 층들이 80%가 다카시 내각 지지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시바 내각은 9월 달 조사에서 19%만 지지한다고 대답했으니까 예. 큰 차이를 보이는 건데요. 40대에서 59세까지 중장년 중도 75%가 지지한다고 대답했고요. 예. 60대 이상도 63%가 지지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지 않나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남성, 여성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71% 남성이 지지한다고 대답했고요. 예. 여성은 72%가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이라서 네. 여성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네. 일본에서 탄생한 첫 번째 여성 총리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왜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네.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대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총리에게 지도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뿐만 아니라 교도통신도 똑같이 이런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64.4%로 높게 나와서 일본 사람들이 최초의 여성 총리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 앵커 출신 맞아요. 맞죠? 네. 앵커 출신입니다. 네. 노력을 좀 해봐야 할까요? 네. 근데 그 강성 그 보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보니까 3대 안보 문서를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하는 게 큰 기사가 났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일본의 전반적인 방위 정책을 결정하는 문건인데요. 이게 보통은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2022년에 개정을 해서 2017년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게 아니라 더 당겨서 2025년까지 이걸 좀 앞당겨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방위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군사력, 사실 이제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데 아마 그렇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군사력을 가지는 쪽으로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국가 안보 전략 그리고 자위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방위 전략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위 장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방위력 전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방위비를 올릴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27년까지 GDP 대비 1.8%에서 2%까지 올리기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이게 27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평화헌법 구조. 이건 예. 사실 우리나라, 중국 다들 주변 국가들이 걱정을 하는 건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전력 보유와 그리고 교전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이걸 수정을 해서 일본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을 해서 전투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전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걸 보여서 사실 주변 국가들이 결국은 일본이 군사적 팽창을 앞으로 하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인재들이 최근 주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일주일이 7일이니까 예. 예. 주 100시간이면 토요일을 근무를 안 한다고 치면은요. 하루에 거의 20시간? 20시간이에요. 하루 네. 20시간. 4시간도 못 자요. 씻고 뭐 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예. 건데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가장 큰 테마는 AI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AI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실 우리가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엔지니어들, 코딩하시는 분들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 생각했습니다만 AI가 직접 코딩을 하면서 아. 단순한 그런 이제 약간 낮은 단계 엔지니어 코딩하시는 분들은 많이 구조적 정리가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AI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특히 마코 저커버가 상대방의 기업에 있는 아주 뛰어난 AI 전문가들을 빼나간 거죠. 그 예.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의 연봉을 주면서 데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왜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조정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데 아, 네네. 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수의 인력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관계자 자르면 예전에 뭐 닷컴버블 있기 전에 왜 IT가 굉장히 성행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는 이게 만약에 10년 정도 걸려서 뭔가 발전이 있다, 기술 개발된다 그러면 지금은 2년 안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AI 전문 인력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뭐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로계약서 쓸 때 당신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네네. 대신에 연봉은 높습니다. 선택을 하라는 거죠. 쓸 시간이 없어요. 받아서 맞아요. 뭐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돈을 쓸 시간이 없고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그렇게 많이 시킨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보더라도 배달 음식 쓴 게 가장 많고 나머지 뭐 여행 간다든지 네. 여가를 즐긴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는 게 IT 덕분이니까 중국처럼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위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중국은 996이라고 하거든요. 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아. 이거였는데 지금 실리콘밸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002. 예. 영영. 자정부터 예. 그 다음날 자정까지 예. 주말에 2시간 쉬고 일한다. 와 이거 최악이네. 영영이 최악이네. 그러니까 듣던 중에 최악이네요. 예.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과연 누구에게 기쁜 일일까? 그러게요. 이런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자, 대만에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가수 BTS도 전원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네. 대만의 왕대륙, 진백님 뭐 다 들어본 그런 유명한 배우인데 네. 이분들이 그 위법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나 보죠? 네. 예.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병역 기피 혐의 때문에 결국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왕대륙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만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10년간 병역 면제 주요 원인 봤더니요. 1위가 과체중이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과체중은 만들기 쉽거든요. 예. 그렇죠. 네, 먹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 뭐 고혈압 그리고 부정맥 그리고 뭐 다리가 안쪽으로 있는 발이 안쪽에 있는 뭐 선천적인 내반 쪽 이런 것 때문에 예. 병역 기피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뭐 일단 보도에 따르면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네. 대만이 원래 병역 근무 기간이 4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년으로 늘어나면서 예. 그것 때문에 회피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4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병역 기간이 늘어나는 거 늘어나니까. 그 1년이 너무 길다. 네. 그래서 난 빠지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대만 정부도 병역 기간 늘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부작용으로 젊은 층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예. 과체중, 고혈압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체중은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했고요. 예. 고혈압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고혈압 때문에 신장 질환이 발생을 한다면은 안 가겠지만 단순 고혈압 때문에 예. 군대를 안 가는 것은 못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핀란드 학자들이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의 사내 연애가 이 연봉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좀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 보고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직장 상사와 연애를 시작한 부하의 직원 연봉이 6%가 올랐고요. 네. 사내 연애 이별한 뒤에 연봉은 오히려 18%가 평균적으로 떨어졌어요. 네. 이는 어떤 건가요? 이게 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캐스터 캐스터님이 저의 직장 상사예요. 네, 네. 저랑 둘이 사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연봉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장 상사랑 저랑 만났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 연봉이 줄었다는 거예요. 회사 나가셔야죠. 그럼 직장 상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해코지한 거 아니에요? 그 뭐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그죠, 있는 거고. 뭐, 예, 사랑은 그러니까 뭐. 그걸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아, 왜냐하면 그쵸, 예. 6%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실 인사팀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상사가 직접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봉도 급여도 관여하게 때문에 아. 그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네. 이런 식으로 연봉을 올려주게 되면 어. 다른 분들이 그렇죠. 뭐지? 그렇죠.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사고 싶은데 네, 이런 그 회사 안에서 약간 여러 가지 분열이 있을 수가 있고 연봉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귀다가 만약에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회사를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 부하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뭐. 예. 부하가 나가게 되고 나가고 나서는 새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헤어지고 나서의 상실감, 예. 정신적인 충격, 이성적인 판단의 결여 이런 것 때문에 네. 신중하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급하게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연봉 협상을 제대로 안 하고 일단 급한 대로 아무 데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직장보다도 급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아, 겁니다. 비교해서 그렇군요. 네. 비교했을 때. 아. 그래서 이제 전문가 얘기는 네. 뭐 연애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 그 회사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개인적인 선택을 할 때는 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먼 과거로 돌아가서 본다면 사내 연애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의 변화가 없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사내 연애 신중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월드니쇼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